자, 이런 차트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이 보셔도 장 초반에 상한가를 갈 기세로 24% 급등했었어요.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어떤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그 기사 때문에 떨어진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자, 인벤티지랩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효과를 한 달을 못 채웠다.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거든요. 이제 근데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을 이제 제약회사들이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박살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22%. 그렇다면 인벤티지랩, 저는 이 차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전에 만약에 이렇게 폭포수처럼 떨어져서 좀 불안함을 느껴서 손절하는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왜냐면 11시 반 이후에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2% 정도 급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내용을 좀 보니까 이게 직접적인 악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에 펩트론 같은 경우도 매출이 늘어날 것이 이제 뒤로 연장이 되니까 크게 하락했고, 지금도 이제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쵸?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 바이오 악재들을 보면 직접적인 악재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악재는 이제 임상을 들어갔는데 완전 거절이 난 거예요. FDA 승인 실패가 된 거죠. 그거는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한가 직행하고 하한가에 팔 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 정도의 어떤 악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본질적인 직접적인 악재가 아니라면 주가는 다시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3주가 지속됐다. 사실 어떻게 보면 3주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3주밖에 안 된다 라고 하면 3주밖에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 약간 오바다, 너무 오버해서 떨어졌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떨어질 때 매수를 하긴 했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뭐냐면 바이오가요,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데 바이오 섹터는요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진짜 뭐 2주밖에 효과가 지속이 안 됐다, 이거는 진짜 악재일 수도 있죠. 근데 3주랑 4주랑 어떤 차이인지, 그렇죠? 이게 이렇게 보면 또 별거 아닌 건데 또 저렇게 보면 또 별거란 말이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 폭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거 느낄까요? 3주든 2주든 4주든 상관없이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고 어떤 기사가 나오면 공포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내용에서는 악재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매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진짜 악재라면 지금 이렇게 가격이 회복되는 게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리고 인벤티지랩 자체가 차트가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흐름이 이 4월 달에 이 강한 상승과 그리고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0월에서 11월까지 올랐던 이 상승 추세가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바이오 차트에서 나오기가 힘든 차트를 인벤티지랩이 잘 만들어주고 있고, 분명히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호재가 괜찮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를 만드는 걸로 저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유 없는 상승이 나오지 않거든요. 세력들이 뭔가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포장지도 가장 고급스러운 포장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가를 올려도 사람들이 따라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지 같은 포장지에는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 않아요. 세력들이 이런 걸 미리 알고 있고 주가를 이렇게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의미 있는 차트가 신고가까지 찌르고 뭐 3주내 뭐 4주내 이런 말장난 가지고 떨어졌다? 이거는 개미 털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들기를 전형적으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털린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D&D 파마텍은 뭐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오전에도 보시면 정말 강력한 수급이 일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보통 투자자들은 발견할 수 없는 수급이라고 볼 수 있고, 오전에 단타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단타도 하지만 시장의 큰 그림도 보기 때문에 저러한 수급들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빼놓아서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역시도 오늘 거래 대금 보세요. 1조 이상 터지고 있습니다. 아직 점심시간 좀 지났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시면 바이오에 어떻게 되고 있다? 로봇에는 이틀 전까지인가 월요일까지 좀 수급이 돌았다고 한다면 어제와 오늘에는 바이오 쪽으로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바이오와 로봇, 코스닥을 상징하죠. 그리고 제가 코스닥이 이제 올릴 만한 차례가 됐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 세력들이 지금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상태에서 다시 인벤티지랩 차트로 들어오면 이렇게 힘이 좋은 차트를 이상한 말장난 가지고 주가를 박살시킬 정도로 세력들이 개미를 털고 싶어한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행동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근데 로봇도 나올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바이오와 로봇의 특징은 매출을 낼 수가 없어요. 언젠간 나오겠죠. 그건 부정할 수 없죠. 언젠간 당연히 나오겠죠. 뭐라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당장 내년 중반까지 이런 매출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로봇 회사들도 아무리 잘해봤자 뭐 공장에 곧바로 다 투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네 물건 조금 사줄게 하면서 수주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거 갖고 막 기뻐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주가가. 아, 이제 시작됐구나 하면서. 근데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수주가 조금씩 들어오고 어떤 거 좀 별로네 하면서 아예 안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로봇주와 바이오 종목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인벤티지랩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벌써 1조가 됐단 말이죠. 이 1조 규모를 채울 만큼 매출이 앞으로도 나와줘야 이 주가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들을 절대로 돌파 관점으로 사지 않습니다. 이거는 눌림 관점이에요. 무조건. 자세히 보죠. 이게 눌림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기관이나 뭐 그런 쪽에서 공격적으로 사는 주식은 아직 아니거든요. 나중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오른 것처럼 사실 보이기도 하지만 가는 중간중간마다 우여곡절이 많이 있어요. 투매도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상한가 쳤다가 또 박살냈다가 고점에서 마이너스 20% 박살냈네요. 그리고 쭉 올라다가 조정도 나올 땐 빡세게 나오죠. 조정 빡세게 나오고 계속 흔들고 그다음 또 깊게 누르고 보통이 아니죠. 여기도 급등 만들어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만드는 거 보세요. 제자리로 보내는 거죠.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세력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양봉에서 잡으면 다음날 혹시나 오르는 이런 패턴에선 팔 수도 있거든요. 살짝 올랐을 때. 그러니까 그건 단기 매매가 되는 거고 단타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은 좀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눌릴 때 사야 됩니다. 하락할 때. 이것도 오늘 오전에 분위기 좋게 오르니까 오전에 오르는 걸 보고 추격 매수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했겠어요.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일이 매일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쨌든 바이오 섹터를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게 보긴 하지만 이게 평범한 흐름으로는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종목마다 섹터마다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성을 파악하고 매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이것도 이제 신고가를 찍었으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 좋으니까 신고가 랠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랠리 간다고 해서 무조건 막 수직 상승하진 않죠. 이게 중간에 눌리고 막 그런 패턴을 주거든요. 이제 그럴 때 한번 노리는 것도 좋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전략적으로.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을 잘 하려면 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습관은 그냥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옆에서 봐주고 컨트롤해주고 또 때로는 잔소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한 달 동안 텔레그램 방에서 이 시장 흐름에 대한 메커니즘을 배우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지 어떤 걸 매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지 대장주 추격반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참여하신 분들도 굉장히 잘 따라오시고 이 11월 달에 이번에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11월 달에도 수익을 내신 분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주식은 모르면 배우는 게 맞죠. 혼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긴 시간을 돌아가는 것보다 배우고 집중해서 학습하고 그리고 결과를 내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집중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많이 배우실 거예요. 이번 12월 달도 한번 재밌게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을 참고하셔서 와준 인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교육 때 뵐게요.